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에게 짧은 여행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곳이다. 특히 생활 환경, 소비 방식, 문화적 밀도와 속도는 다른 국가와 뚜렷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영국에서 오래 생활하던 한 가정 역시 한국을 여러 차례 다녀온 이후 생활 곳곳이 한국식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념품 수준을 넘어 가정 문화 자체가 재구성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영국의 기존 생활 방식과 어떻게 충돌 혹은 결합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요소들이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바꾸었는지를 설명식으로 정리한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경험의 깊이에 있다. 한국을 단순 관광으로 몇 날 며칠 머무른 정도라면 생활 습관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거나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는 한국에서 학업을 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익숙해진 생활 방식이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국 생활은 편의성과 속도가 핵심으로 작동한다.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작은 생활용품 하나까지도 디자인과 품질의 다양성이 보장된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단순한 생활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끼기 쉽다. 그 결과 한국에서 제품을 사오거나 한국산을 선호하는 패턴이 자리 잡는다. 자주 등장하는 변화 중 하나는 가족 간 한국 제품 부탁하기 문화의 형성이다. 한국에 갈 예정인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장보기 리스트를 넘겨준다. 영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품목일수록 리스트에 더 자주 오른다. 예를 들어 따뜻한 보온 스타킹, 특정 질감의 화장품, 한국식 즉석 조미료, 청소용 소도구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제품은 있을 수 있지만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제품이 좋다는 수준의 평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의 상품 다양성에 익숙해지고 영국의 일상용품 구조와 비교하게 된다. 특히 생활용품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대형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수십 종류의 잡다한 상품들은 외국인에게는 매우 이색적이다. 이런 차이는 한국 방문 이후 영국 생활로 돌아가면 확실히 체감되는 결핍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가정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점이다. 한국 드라마, 예능, 여행 프로그램은 이제 구조적으로 다양한 해외 채널과 스트리밍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을 다녀온 뒤 그 콘텐츠의 의미는 단순한 시청 이상의 기능을 하게 된다. 방문한 장소가 화면에 나오거나 체험했던 문화가 등장할 때 친밀도가 높아지고 하나의 관심사로 발전한다. 그러다 보니 집안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한국 관련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서로 묻고 확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특히 부모 세대는 한국 뉴스나 한국 관련 이슈를 접할 때마다 한국에서 살아본 자녀에게 해석을 부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문화는 일종의 가족 공통 관심사로 자리 잡는다. 사회적 이슈와 문화 트렌드가 대화의 중심 소재가 되면서 가족 내부의 소통 방식도 한국식으로 재구성된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집 안 공간의 구조 변화다. 대표적인 것이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는 한국식 생활 방식이다. 영국에서는 대부분 신발을 신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을 경험한 뒤에는 이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현관 근처에 신발을 벗는 공간이 생기고 슬리퍼가 놓이기 시작하며 신발을 벗는 것이 자연스러운 규칙처럼 자리를 잡는다. 이는 위생에 대한 관념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식 실내 청결 문화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매우 논리적이고 깔끔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엌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영국에서는 설거지를 할 때 물을 가득 받아두고 그 속에서 그릇을 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을 다녀온 가족은 흐르는 물에 헹구거나 스펀지 방식으로 바뀌는 등 한국식 설거지 루틴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세척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청결 기준 자체가 한국식으로 재정렬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집안 곳곳에 한국 기념품이나 한국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배치되기 시작한다. 전통 문양이 들어간 소품, 나무로 만든 장식품, 한국에서 구매한 의류나 패브릭 소재 등은 영국의 공간적 분위기와 결합되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은 외형적으로는 영국식이지만 내부 문화는 한국 경험이 깊게 스며든 독특한 혼합 공간이 된다. 가족 구성원이 한국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집안 전체의 정체성으로 확장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청소년 세대의 정체성 변화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1020대에게 특히 강한 영향을 준다. 아이돌, 음악, 패션, 뷰티 제품은 영국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SNS를 통해 한국식 감성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 가정의 자녀 역시 한국식 뷰티 제품을 즐겨 사용하고 방에 한국 아이돌 관련 포스터를 붙이며 화장대에 한국 브랜드 제품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 일부가 한국과 연결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일상 속 취미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에서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영국에서도 이어가며 한국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연결감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가족은 또한 한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단순히 관광 명소만을 둘러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 공간을 탐방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식료품점, 동네 카페, 생활용품점, 대중교통 이용 등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기 방식의 여행을 선호한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영국에서의 일상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 비교 과정은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 문화가 실시간으로 충돌하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다. 그 결과 이 과정은 영국과 한국의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활 패턴을 구축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한국은 외국이 아니라 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생활 문화의 근원지가 된 것이다. 한국을 경험한 영국 가정의 변화는 단기적 현상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조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특히 처음에는 단순한 기념품 구매나 편의성 중심의 생활적 변화로 보이던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은 문화가 단순히 물리적 경험을 넘어 심리적 정체성을 재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부모 세대의 태도 변화다. 부모는 원래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 문화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 편의 속도 위생 배려 중심의 시스템은 부모 세대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이 편리하더라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 선택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고를 때도 편의성과 실용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 기준은 대부분 한국에서 체험한 소비 경험에서 파생된다. 한국은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서도 세세한 기능이 강조되고 사용자가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영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자연스럽게 한국 스타일의 제품을 찾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또한 한국을 통해 세대 간 거리감이 좁혀지는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이동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길고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일상적이다. 부모는 이러한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직접 경험하면서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부모는 자녀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일상적인 감정을 나누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한 여행지의 풍경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주목할 지점은 자녀 세대의 정체성 변화다. 한국 대중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본 청소년에게 한국 문화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자리 잡는다. 그들은 한국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 경험한 도시의 분위기, 거리 곳곳의 감성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한 관심으로 발전한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 한국 스타일의 패션,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게 된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문화에 대한 애착이 기반이 된다. 자신의 방 한쪽에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붙이거나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애착의 연장선이다. 정체성 변화는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려고 하거나 한국어 표현을 조금씩 배워보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취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지향점 자체가 이동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만든 인맥을 유지하려는 태도도 정체성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 온라인 게임, SNS 메시지 앱 등을 통해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국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게 유지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자녀의 이러한 변화는 부모에게도 자극을 준다. 부모는 자녀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고 한국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는 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가족 내부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가족이 한국에서 사온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풍경을 바꾸기 시작한다. 책장에는 한국어로 된 소설이나 여행서가 꽂히고 부엌에는 한국 조미료나 인스턴트 상품이 자리 잡는다. 식탁 위에는 김치라면, 떡볶이, 소스 같은 한국식 재료가 자연스럽게 놓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서 가정의 식문화 자체가 재편되었다는 의미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한국식 식기나 요리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가족 구성원은 한국 방문을 통해 새롭게 배운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하고 SNS에서 본 한국 요리를 가족끼리 함께 따라 해보기도 한다. 부엌뿐만 아니라 거실에도 변화가 확산된다.
한국 방문 때 구입했던 장식품이나 기념품이 자연스럽게 집안 곳곳에 놓이게 된다. 방 문틀에 걸린 작은 한국식 장식품, 전통 문양이 들어간 나무 소품, 한국풍 디자인의 패브릭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런 요소들은 영국식 인테리어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가정 안에서 변화가 누적될수록 가족 구성원은 한국을 단순 여행지가 아니라 두 번째 생활 기준으로 인식하게 된다. 가족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접하며 다음 방문 시에는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한국의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쇼핑 공간이 어디에 생겼는지, 어떤 음식이 유행하는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특히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식은 매우 한국식으로 변한다. 과거에는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순한 동선만을 구성했다면 이제는 현지인이 자주 가는 동네 카페, 로컬 식당, 생활형 시장을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중심 여행이 아니라 한국 일상 그 자체를 체험하려는 여행 방식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집단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점점 영국에 살지만 한국에 정서적으로 연결된 가정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다문화적 삶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과정이며 또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가지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화적 연결은 또한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으로 이어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거나 지인에게 한국 제품을 선물하거나 한국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진다. 한국을 경험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비공식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 집안에서의 변화는 결국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 경험이 되며 이 경험은 장기적으로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심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로의 대화가 풍부해지고 간격이 좁혀진다. 더 나아가 한국식 생활 방식, 한국식 정서, 한국의 소비 문화 등이 장기적으로 쌓이면서 이 가정은 한국을 체험해본 외국 가정이라는 범주를 넘어 하이브리드 문화 가정으로 변한다. 두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문화는 물건이나 풍경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과 감정의 층위에서 깊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한국이라는 경험은 이 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감정, 새로운 기준을 제공했고 그 기준은 영국의 일상까지 재편했다. 결국 이 가정은 한국을 통해 자신의 삶을 확장했고 두 문화가 조화롭게 교차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상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화는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영국 가정의 정체성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문화 교류가 개인과 가정에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